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의혹,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관련 의혹,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무슨 더불어민주당은 부패의 온상이 뭐 전통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셨거나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솔직히 한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네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다섯 글자. 난 관계없다. 나는 무관하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송영길 전 대표한테 듣고 싶어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의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대체 송영길 전 대표는 열흘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고민의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정근, 강내구, 그 다음에 송영길 캠프 측의 이성만, 윤관석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2021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그 선거에서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 그래서 송영길이 당대표가 됐다.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해당 의혹이 제기된 게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이고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게 4월 22일, 열흘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흘 동안에 송영길 전 대표는 대체 무엇을 어떤 기억을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해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겁니다. 4월 12일 날 검찰이 이정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수재에 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날입니다. 이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윤관석, 이성만 그리고 강내구 요 관련 장소 20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해당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그런 것들을 의심할 만한 그런 대목들, 정황들이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의미 있는, 책임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인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송영길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냐면 이정근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실 관계 도청 의혹 사건을 비롯한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이정근의 녹음 파일을 악용해가지고 자기를 어떤 엮어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했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녹음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자기의 보좌관이 여기에 연루됐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또 4월 14일 송영길은 자신의 측근인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2021년 3월 18일 이정근에게 돈 봉투 전달 방식을 논의를 하는 와중에 내가 송이 있을 때 여기서 송영길을 얘기합니다. 송이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라는 녹음 내용이 보도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이정근이 강내구에게 송영길 전 대표가 레구가 돈 많이 썼느냐라고 묻더라. 이렇게 통화 내용이 보도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귀국 여부에 대해서 묻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개인적 일탈의 도의적 책임감을 느낀다. 수사기관이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또 그 입장을 밝혔을 뿐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박 해명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내가 왜 귀국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다 그 얘기입니다. 4월 18일 강내구가 이정근에게 내가 그 얘기도 했다.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것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내가 영길이 형한테, 그러니까 송영길한테 뭐 돈을 나눠줬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한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송영길이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 이런 녹음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이 직접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그 정황을 암시하는 강내구의 녹음이 또 보도됐습니다. 2021년 4월 10일 녹음 일자가 그렇습니다. 강내구가 뭐라 그랬냐?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줘서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한테 아무튼 22일인가요? 장소가 오늘 중으로 섭외되면 정하고 제가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 보겠다. 토요일에 뵐게요 하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의혹, 자기 캠프 인사 내지는 자기 보좌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영길이 형이 직접 처리했다. 영길이 형이 아유 잘했네 잘했어라고 했다는 녹음 내용이 다 보도가 된 상황인데도 송영길은 22일에 뵐게요. 토요일날 장소 잡아서 연락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을 흐렸다 그겁니다. 이게 한때는 집권 여당의 대표였고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고 인천시장을 한 사람이 우리 국민한테 그것도 더군다나 이게 뭡니까? 한 정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 이름이 계속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고 결국에는 영길이 형이 어쨌네 저쨌네 영길이 형이 직접 처리했네 어쨌네 이런 내용들이 나온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자기와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 즉각 반박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열흘이나 시간을 끌었다 그겁니다. 그럴 이유가 도대체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의혹 제기, 녹음 내용이 보도 내용이 열흘이나 지나고 나서야 송영길이란 사람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기자들 앞에 서서 했다는 말이 끝내 모른다만 반복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이랍시고 나와가지고 자기 정치 여정을 늘어놨습니다.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는 탈당 선언을 하면서 마치 그게 뭔가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것 마냥 자화자찬을 해댔습니다. 뭐라 그랬냐? 1997년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으로 입당한 이후에 26년간 한 길로 함께해온 민주당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당한 당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강력히 지지하여 힘을 보태기 위해 변호사 시절 인천시당 당직자로서 당에 가입하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당을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누가 송영길한테 민주당 탈당을 요구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란 게 탈당 선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명쾌한 해명 내지는 사죄 이런 걸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송영길의 발언 중에는 무슨 뭐 사죄한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얘기한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재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는 식으로 또 일종의 자화자찬성 발언을 늘어놨습니다. 뭐라 그랬냐? 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정권 교체 프레임을 정치 교체 프레임으로 바꿔보고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 다리 인대가 끊어지고 망치 테러를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미련 없이 사퇴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당의 총력 대응을 위해 국회의원을 사퇴했습니다. 뻔히 승산이 어려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냈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지역구를 물려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송영길은 저를 5번이나 국회의원을 뽑아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계양구 주민들과도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끼던 지역구를 갖다가 이재명한테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26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서운하다 이런 감정을 담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는 듯한 이재명 내지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극성 지지층의 개딸들한테 내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망치를 맞고 이랬던 사람 아니냐, 내가 이재명한테 인천 계양구 을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 아니냐, 이재명의 방탄 그게 얼마나 지금 유효하냐, 내가 그거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고 내가 그 공신 아니냐,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일문일답 내용을 봐도 대체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그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토요일에 봐요 22일에 얘기할게요 라는 식으로 들먹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렇습니다. 녹취록에 직접 든 봉투를 조성한 꾸리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생각인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박을 벌이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 귀국해서 설명을 할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럴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미 했어야 되고, 최소한 이 기자회견,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 당내에서 극단적으로는 송영길을 잡아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조기 귀국해서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송영길이라는 사람은 조기 귀국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귀국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귀국의 필요성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귀국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유인태 고민은 정계 은퇴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나? 예, 그렇다. 그렇다는 것은 전혀 잘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뜻인가? 했더니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관련해서 보고받은 기억이 전혀 없나?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열흘 동안 뭘 한 겁니까? 대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열흘 동안 뭘 했던 겁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1997년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으로 입당한 이후에 지금까지 26년 동안 당을 위해 헌신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을 했는데 그 당이 지금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 측근들로 인해서 온갖 조롱을 받고 물론 그게 전적으로 송영길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온갖 혐의, 범죄 의혹 이런 것들도 물론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자기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당 지지율로 떨어지고 있는데 당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개인의 일탈을 운운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민주당 당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지지층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26년 동안 몸담았던 정당, 그 당 덕분에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고 인천시장까지 하고 당 대표까지 한 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송영길이라는 사람한테 도의가 뭡니까?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도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열흘 동안 준비해서 결국에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명쾌한 해명도 내놓지 못한 사람이 귀국해서는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가? 귀국해서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치 탄압이고 이거는 침소 봉대하는 거고 이거는 왜곡이고 과장이고 이거는 개인의 일탈 이정근 부류의 개인의 일탈을 나한테 엮어가지고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총체적으로 불신하게 만들려는 집권 여당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일종의 방탄, 보호 이런 것들을 야당 지지층한테 요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